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밀버스의 강영환입니다. 아마 저희 회사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뭐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회사는 CRM 서비스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고객 분석을 많이 해왔고 고객 데이터를 많이 다뤄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뭐 고객 분석 데이터도 많고 하니까 SQL로 열심히 분석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태블로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분석할 때 써보려고 태블로를 처음 저희가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쓰다가 익숙해져서 이제 파트너까지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태블로로 많이 분석도 해드리고 대시보드도 많이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요청이 오시고 저희가 많이 진행하는 게 고객 데이터를 CDP로 구성을 해서 CDP 베이스에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현황들을 분석을 하시거나 활용하시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요구를 하시고, 저희도 그런 서비스를 많이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CDP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CDP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미 구축해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CDP 약자를 간단하게 보시면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고객 데이터 잘 모아놓은 플랫폼이라고 이제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막 흩어져 있을 거예요. 고객 데이터도 있고 멤버십 정보, 온라인 방문 정보, 이벤트 참여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하나하나가 고객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거니까 그런 흔적들을 잘 엮어서 고객 중심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잘 아시죠? 사실 이제는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반대로 오히려 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저희가 묶어 놓으면 예를 들어 VIP 고객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내역의 패턴을 분석을 한다거나, 또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이 저희가 원하는 구매로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보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결합해서 고객 중심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사 중에 한 분은 이벤트 하시면 무조건 구매 전환을 보세요. 가입 전환도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엮어서 자기만의 패턴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제가 CDP를 가지고 조금 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넣기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잘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CDP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종류를 크게 그냥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고객사의 특성마다 브랜드의 특성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시고 저희도 제일 많이 분석하는 데이터인데, 일반적으로 고객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가입할 때 쓰시는 성별, 연령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가입 이력이라든지 포스나 이커머스의 구매 이력들, 무슨 제품을 얼마에 샀고 언제 샀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문의나 CS 이력, 요즘에 VOC 같은 것들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력들도 많이 보고 계시고, 저희가 이런저런 활동들을 할 건데 거기에 반응한 이력 같은 것들을 트랜잭션 데이터에 이렇게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요즘에 부쩍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행동 데이터인데, 주로 이제 행동 데이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웹로그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로그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보통 이제 요즘에는 구글 많이 쓰시죠. GA 베이스로 데이터를 연결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구글 GA에서만 현황을 막 보다가 이제는 저희 고객 데이터랑 붙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빅쿼리 이용해서 DB에 가지고 와서 고객 데이터랑 결합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동 데이터 같은 것들도 웹이나 모바일 사이트에 대한 로그나 모바일 앱 운영하시는 분들은 앱에 대한 로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묶어서 행동 데이터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트랜잭션 데이터, 행동 데이터는 저희 브랜드의 플랫폼에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저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이커머스 운영하시면 이커머스에서 이제 다 쌓이는 거고요. 저희 브랜드 소유의 브랜드에서 생겨나는 데이터들인데, 여기에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두 가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변형되거나 우리 브랜드 밖에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하실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좀 결합해서 조금 저희가 고객들을 유형화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선호도 같은 거나 주요 요약 정보 같은 것들을 지표로 만들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 정보를 가지고 뭔가 고객 인사이트라고 하는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정보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 CRM 초기에
밑도 끝도 없이 전화가 와서 고객 TV 좀 살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뭐 국내에서는 이제 그게 불법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브랜드 내에 있는 데이터 말고 밖에서 데이터를 뭔가 가져오고 싶어 하시는 욕구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제 어느 정도 뭐 브랜드에 익숙해지고 데이터 분석하시다 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감도 생기시고 데이터에 대한 뭐 평균이나 논값도 생기시기 때문에 분석했던 것들은 기본적인 현황들은 다 머릿속에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엮어서 요즘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만약 고객 분석하시거나 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이 두 가지보다는 인사이트나 외부 데이터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가벼운 예시로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저희 신혼부부 생각보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신혼부부 어떻게 하냐면 복잡하게 한다기보다는 5년 내에 혼수를 구매 사유로 이제 찍었거나 또는 결혼기념일 있으시면 5년 내에 이렇게 해당하는 고객분들을 혼수로 신혼고객이라고 일단은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그 고객을 대상으로 주로 뭐 가구나 가전 뭐 이런 브랜드를 취급하시는 데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제품 선호라고 해서 요 숫자는 뭐 브랜드마다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뭐 5개 정도의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최근 3개월 내에 구매한, 그러니까 최근에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런 제품이 5개 비중 중에 50% 이상인 그런 고객들을 주로 이제 저희가 신제품 선호 고객이라고 하고 거래 데이터뿐만 아니라 요즘 문의 데이터, 뭐 AS 데이터 이런 것도 많이 붙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 1년 내 콜센터 상담 건수가 5번 이상인거나 불만족 VOC가 3번 이상인 고객 이런 분들은 이제 사실은 특히 이분이 심지어 VIP예요. 그러면 빨리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객분들도 많이 별도로 관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세그먼트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고요. 브랜드마다 조금씩 더 이제 각자의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끔 더 아이디어를 내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예시를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가 아까 SPH에서도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소 정제 하시는 회사에서 주소 데이터를 딱 넣으면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마케팅 그 유의미한 블럭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블럭에 해당하는 그 특성들을 분석을 해서 주소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주거 면적, 아파트 사는지 빌라 사는지 뭐 주택에 사는지 평수는 몇 평인지 그리고 그 추정을 통해서 이제 뭐 집값 같은 것도 있으니까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그 가구 소득 그 추정하는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서비스해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의 주소가 있는 고객의 여러 가지 어떤 제품을 샀는지 뭐 어떤 그 언제 샀는지 AS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붙여서 같이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소라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 뭐 아파트 평형이 커요. 뭐 50평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전을 파신다면 75인치 대형 또는 뭐 제품이 조금 등급이 하이엔드랑 뭐 일반 등급이 나눠졌다면 조금 더 비싼 하이엔드 등급을 조금 더 추천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 고객의 데이터를 좀 외부 데이터를 붙여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요즘에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기업에서 이런 데이터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가구 프로젝트 했었는데 가구 회사에서도 쓰고 있었고요. 뭐 여러 군데서 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외부 데이터는 고객의 그 방문 데이터, 위치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거는 이제 모바일 앱이 있으시긴 해야 되는데 그 서비스 업체에서 그 소스 코드를 줘요. 설치하라고. 그 브랜드가 앱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앱에다가 설치를 하시고 물론 동의는 받으셔야겠죠, 고객에게. 그러시면 이제 방문하는 곳에서 뭐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을 스캔을 해서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강남점을 갔다, 나왔다, 뭐 근처 갔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저희 브랜드 매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수집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정확도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고객이 출퇴근 시간 전후에는 이제 저쪽 대전 쪽 이쪽에 계시다가 출근 시간 되면 꼭 이제 서울역을 들으시고 이렇게 오시는 그런 패턴을 가진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런 데이터를 쭉 엮어보면 그 사람이 여기서 장거리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패턴 같은 것도 좀 그 이해할 수 있고 고객을 조금 더 저희 브랜드 안에서뿐만 아니라 더 다양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그런 데이터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요약해 보면 뭐 트랜잭션 행동, 인사이트, 외부 데이터 같은 것들을 잘 모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정리를 해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잘 모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활용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사실 여기서부터 보시면
고객이 저희 브랜드로 첫 방문을 합니다.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왔으면 구매를 하기를 바랄 텐데 생각보다 구매하기까지의 엄청난 그 배리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하려고 들어갔더니 회원가입하래요. 회원가입했더니 내가 봤던 이벤트 페이지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사는 거죠. 그런 식의 패턴들이 많아서 일단 들어와서 그 안에서의 그 고객의 익스피리언스가 잘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게 샀습니다. 샀으면 저희는 또 이제 한 번 사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잖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사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왕이면은 다른 제품도 같이 좀 섞어서 사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고객의 밸류가 넓어지기를 계속 바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좀 관리하는 그런 패턴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고객이 구매만 저희 브랜드에서 하진 않습니다. 구매도 하지만 와서 뭔가 의견도 되게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만족도서 같은 거 하면 뭐 어떤 게 좋았다 싫었다 이런 것도 막 남기잖아요. 그리고 추천도 해주시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구매뿐만 아니라 다른 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날 수 있는 활동들 같은 것들도 같이 관리를 해주면 이제 고객을 좀 촘촘하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다 이제 요즘에 다 디지털로 하잖아요. 다 데이터로 들어오고요. 데이터 들어오면 쌓아놓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일반 사람 그 일반의 이제 마케터 분들은.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태블로를 붙여가지고 요 현황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많이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뭔가 인사이트 찾으시면 뭐 캠페인이나 다양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요 세 가지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입 전환, 그다음에 고객 라이프 사이클, VOC 관리,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시나리오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디지털 광고 배너 엄청 비싸잖아요. 디지털 광고비가 몇 억을 들여서 광고를 하면 이왕이면은 들어와서 결제까지 잘하길 바라는데 와가지고 클릭하고 들어왔더니 없는 거예요. 제가 봤던 상품이. 그래서 이탈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 번 잘 전환된다기보다는 이용한 거 계속해서 꾸준히 저희한테 리텐션 되기를 바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붙여가지고 저희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랑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합쳐서 보면 이쪽에 최적화 부분을 할 수 있겠죠. 미디어 부분들을 실제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최적화 못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는 샘플인데요. 저희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 할 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노출부터 클릭하고 저희 사이트 와서 구매까지, 애드 투 카트하고 구매까지 하는 이런 일련의 퍼널들이 있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클릭이 문제다. 그러면 클릭을 누르시면 클릭과 관련돼서 조합들을 쭉 뿌려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는 그때는 저희가 6가지 조합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국가, 어떤 미디어를 썼냐, 어떤 애드 타입이었냐, 어떤 타겟이었냐, 뭐 이런 6가지 조합들을 쭉 조합을 했습니다. 몇백 가지 조합이 나오고요. 그걸 사람이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볼륨 이상 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뿌리면 이피션시가, 보통 이제 클릭이니까 코스트가 좀 싸면 좋죠. 싸게 하면 좋으니까 싸고 전환율이 좋은 이쪽 블럭에 있는 조합들을 저희가 보고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최적화를 해가면서 넥스트에서 어떻게 최적화를 할 수 있을지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지표 보고 믹스를 분석해서 그 믹스를 바탕으로 해서 최적화를 해나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라이프 사이클 관리입니다. 사실 저희가 맨날 하는 게 이제 포인트, 사람들이 뭘 하시면 재구매를 해야 되니까 포인트 정말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나 뭐 여러 가지 마일리지를 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주면서 저희는 이왕이면은 저희 신제품 났을 때 그것만 사지 말고 한번 사보라고, 이제 미끼로 신제품 사시면 더 드려요. 뭐 더블 포인트 드려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고, 저희 쪽에서 뭐 주로 오전에만 오시는 분들이면 오후나 다른 시간대도 한번 오게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모바일 앱을 거의 대부분 주문 가능하죠. 모바일 활성화한다거나 또는 매장의 키오스크 또는 뭐 요즘에 드라이브 스루도 많이 생겼으니까 이런 것들로 고객들을 움직이게끔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십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제 이런 패턴이실 것 같아요. 네, 고객이 회원을 가입합니다. 회원을 가입을 하면 저희가 이제 회원 가입하면 가입했네요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지는 않죠. 보통은 회원을 가입하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구매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왜 안 오세요 하고 이제 한번 쓱 던집니다. 여기는 뭐 예시로 그냥 제가 프리 트라이얼로 했습니다. 여기 저희가 매일 커피를 마시니까 공감하시기가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커피를 예시로 들었는데, 주고
이제 또 2주 동안 무료 쿠폰 줬는데 안 사요. 안 사면 저희가 또 아이고 또 안 사셨네요 하고 기다리지는 않거든요. 또 한 번 정도는 더 보냅니다. 그래서 보통 2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터치를 많이 하는데 보내면 이제 그때는 조금 더 오퍼를 세게 보내죠. 그래서 조금 더 사시면 혜택을 더 드리는 걸로 해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사 먹기 시작하면 횟수를 좀 늘려보기 위해서 일주일에 3잔, 그리고 뭐 메뉴도 섞어볼 수 있게끔 합니다. 이렇게 보통은 등급제도 저희가 설계할 때 한 2번, 3번 반응하시면 첫 번째 등급에 쏙 들어가게끔 만들어드려요. 그러면은 등급이 올라서 기분도 좋고 뭔가 혜택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기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렇게 막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VIP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VIP가 돼서 혜택을 막 누리고 있는데 이제 많이 오시잖아요. VIP 되시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이 생기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일 그 비중이 많은 게 다 대부분 1회 구매자이기 때문에 많은 대부분의 고객의 패턴을 찾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만들어놔서 VIP가 되면 패턴이 생기고 그분이 자주 오시는 시점도 생기고 자주 먹는 메뉴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튀어나와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분이 평일 오전에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저희는 주말에도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주말 오면은 뭔가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걸 쓱 던집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조금 더 주말에 한 번이라도 더 오시겠죠. 그리고 주말에 오시기 시작하면 저희가 이제 오후 시간, 평일에 오전에 오는데 근무하시다가 점심 드시고 이제 좀 졸리시니까 커피 한 잔 오후에 한번 하세요라고 이제 뭔가 추가적인 혜택과 함께 쓱 던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의 그 라이프를 제가 촘촘하게 만들어가고 고객의 밸류를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의 밸류가 계속 커져가게끔 그렇게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실제로 CDP 데이터가 쌓이면 아까 봤던 거랑 사실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 고객이 이제 가입하고 구매하고 VIP가 돼가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관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회원 가입이시고요. 가입하신 분 중에 얼마나 구매를 전환했냐. 그리고 저희 CRM에서 룰 오브 투라고 많이 하거든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은 혹할 수 있지만 룰 오브 투라고 해서 2번 사시면 그래도 한 번이 좋았으니까, 그래서 저희 브랜드 만족스러웠으니까 2번 샀겠지라는 생각으로 2회 구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회 구매 전환까지 보고 그 외에 이제 뭐 VIP나 등급별로 이렇게 전환하는 비율들을 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아쉬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가입했는데 안 사세요. 한 번 사고 또 안 사세요. 이런 분들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을 아예 안 사시네요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현황들을 보고 늘어나거나 줄거나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구매 전환, 2회 구매 전환으로 계속 위로 올리게끔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요 태블로 요 대시보드 만들 때 어떻게까지 했었냐면 미구매 회원을 딱 누르면 이 회원들의 프로파일이 뜨고 그 정보를 여기다가 고객 번호까지 다 다운받을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미구매 회원 많아요? 그러면 눌러가지고 다운받아서 오퍼 바로 날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드려서 현황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이제 액션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제 CDF 베이스로 보시고 액션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시뮬레이션도 가능해요. 저희가 캠페인 같은 거 해보면 VIP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VIP가 될 만한. 근데 VIP가 될 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요? 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VIP들의 객단가를 구합니다. 좀 높아요. VIP들은. 한 번 살 때 10만 원 산다, 20만 원 산다 되면 보통 그 정도 VIP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치면 VIP 기준이 10만 원 부족한 90만 원 이상인 고객들을 제가 타겟팅을 해서 한 번만 더 사시면 VIP 혜택 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률이 엄청 좋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주 하는데 열심히 저희가 이제 요거 준비해 가지고 했더니 90만 원 상했더니 여기 막 10명 나와요. 그러면은 되게 김새거든요. 10명 중에 10명 다 반응해도 매출이 1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한다고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너 100만 원 보려고 이거 했어? 약간 이렇게 반응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시는 분도 김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90만 원, 80만 원, 85만 원 치면 자동으로 시뮬레이션 돼서 요 정도 어느 정도의 레벨, 그래도 저희가 보냈을 때 적당한 규모로 나와야 사실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모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액션으로 연결해서 캠페인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관리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두 개씩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구조화해서 그리고요, 관계 있게, 그리고 이렇게 전환 안 되는 분들을 타겟팅으로 연결을 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도 이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아마 고객분들을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요거는 전반적으로 고객이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라이프 사이클의 흐름을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이제 미구매 회원이 구매를 유도를 하고 뭐 한 번 산 사람은 두 번을 사게 하고 하는 이런 하나하나의 활동들, 이 활동들 자체가 잘 되는지도 분석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흐름도 당연히 결과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 흐름들을 보시는 게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쭉 쌓아놓고 보면 여기는 한 2년치 정도가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최근 2년 정도. 이렇게 쌓여 있으면 저희가 보냈는데 클릭이 얼마나 일어나고 구매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저희 흔히 놈값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평균값들. 우리 브랜드는 보내면 이 정도는 해. 이런 값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게 생기기 시작하면 딱 보냈을 때 감이 옵니다. 이번에 클릭이 너무 떨어지는데. 이번에 클릭이 왜 이렇게 좋지? 왜냐하면 이제 기준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명시해놓고 관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예를 들어 어느 요일에 어느 시간대에 보내야 반응률이 되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시간도 한번 보실 수 있고 이런 조합들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이게 그 단일 캠페인에 대해서도 뭔가 개선 요소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즘에 피로도 엄청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피로도라는 건 제가 메시지를 한 브랜드에서 여러 팀에 나눠서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메시지긴 하지만 하루에 막 문자를 4개, 5개씩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고객분들이.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인터넷 진흥원에 많이 고소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사실 수신 거부를 하셨는데 이제 깜빡하시고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생각보다 인터넷 진흥원에 고소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한 번 받으신 분, 두 번 받으신 분, 세 번 받으신 분, 네 번 받으신 분 있으면 이렇게 천평균적인 반응률이 올라가다가 5회, 6회 가면 이렇게 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는 문자는 주에 한 번 정도 보내는 거를 가이드라인을 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값 같은 거 꼭 확인하셔가지고 보내고 나서 우리 브랜드는 이 정도면 잘했다 못했다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요소로 묶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고객 데이터, 뭐 반응 데이터, 뭐 구매 데이터 다 묶어놓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막 꺼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분석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해서 저희가 근데 클릭을 하고 컨텐츠를 봐야 구매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제가 최근에는 이런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클릭을 도대체 왜 어떻게 해야 많이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서 사실 들어가면 TDP에 별 데이터가 다 있는 거예요. 막상 정리를 하다 보면. 그래서 고객 데이터뿐만 아니라 발송 요일도 한번 넣어보고 발송 시간, 글자 수 넣어봤습니다. 길이가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가격 노출 여부, 뭐 개인화 여부, 누구누구님 몇 포인트 있으세요? 이런 개인화 여부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뭐 기간 명시 여부라고 해서 언제 한정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봤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쑥 넣어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피처 임포터스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의 모델만 돌려서 진행한 건 아니고요. 제가 엄청나게 여러 번 해가면서 정확도를 좀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정확도가 나쁘지 않게 나와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고 고객사들하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바이트랑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바이트는 좀 길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워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거 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시면서 몇 시에 보내는 게 중요하구나, 며칠 날 보내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반대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종합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계속 더 애들을 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족도사 하잖아요. 그것도 고객 데이터랑 붙여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매장 단위로 분석하면 많이 불만을 나타내는 것들은 어디고 거기에 카테고리는 어떤 건지를 분석을 많이 합니다. 특히 뭐 VIP들이 이렇게 이제 종합해서 분석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실제 데이터 좀 가리긴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엄청 많이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도대체 어느 매장이야 하고 보고 이 매장은 개선하고 있는 중이야 팍 떨어진 거야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개선 포인트들을 찾아가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개념은 알겠지만 이게 만들려고 그러면 되게 막연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시작을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가 태블로에서 엑셀러레이터라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고요. 제일 좋은 점은
여기 다양한 컨텐츠의 그 주제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주제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고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미리 보실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기도 하고 마음에 들면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추천할 만한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디지털 쪽 마케팅 쪽이니까 하나는 디지털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요거 받아가지고 데이터 붙여서 원하시는 입맛에 맞게 살짝 수정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시니까 생각보다 이게 막 막연하거든요. 흰 백지 띄워놓으면 이런 거 쓰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 아까 거는 이제 뭐 디지털 광고였다면 요거는 이제 저희 원투원으로 하는 캠페인, 이메일이나 문자에 대한 보내고 오픈하고 클릭하는 이런 패턴들 같은 것들도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요즘에 관심에 있으신 행동 데이터 이런 것들도 GA 만약에 쓰시면 GA 연결만 딱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쭉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보시고 싶은 거 이제 수정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할 때 조금 더 킥인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도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 금요일 날 아주 귀하신 시간에서 오신 만큼 좋은 강의 많이 들으시고 많은 소식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